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이걸 봐가면서 도대체 왜 이러지?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가 이제 오늘로서 49일 남았습니다. 자, 그럼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는 49일 남았고 지방선거 전국선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아주 무리하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그걸 써가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걸 떠나서 과연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저도 늘 궁금해하고 있었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할 겁니다. 그냥 저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 정치의 문법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왜냐면 손해날 게 뻔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잖아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왜 이러지 도대체?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는 이제 오랫동안 출입을 해가면서 몇 차례 당 이름이 바뀔 때마다 했지만 이 민주당 계열은요, 제가 1998년에 그러니까 DJ가 집권하고 나서 취재한 거 그런 정도가 전부라서 저도 이제 좀 요즘 변화된 상황, 제가 사실 새정치국민이죠 당시에는. 거기를 출입할 때는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 부대변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물론 이제 이런저런 취재할 곳이 있으면 이제 물어보고 하는 거지만,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런 걸 이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선 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한 거 한번 보시죠. 본인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 그런가요? 검찰이 봐도,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검찰이 보다 더 선진 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의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게 어제 의원총회 때입니다. 많은 고견을 통해서 정교한 개혁안이 나오길 바란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지 70년이 됐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고 생각한다.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하는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도리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이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 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의원총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결국 민주당의 투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검사 출신의 조홍천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조홍천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를 가도 짐은 어디로 들어갈지 정해놓고 가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당내 투톱이 연일 당회의나 언론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거기다 강성당원들이 문자폭탄이나 집회 이런 걸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성당원들이 압박을 넣어서 지금 검수완박을 폭주하고 있다. 같은 당 의원이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다고 했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우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첫 번째 공통된 반응은 잘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의 투톱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폭주,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을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대변하는 그런 패널들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었죠. 당신이 생각할 때 도대체 뭐냐 이게. 그 중에 가장 많은 답은 조홍천 의원의 진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강성당원들이 원하는 것이다. 강성당원들의 휘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한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임기 초반 중반 뭐 이때도 강성당원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변곡점이 됐다는 소위 조국 사태 때도 뭐 김남국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때는 의원도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서초동 시위에 가서 앞장서서 선동했을 때 거기에 따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 대부분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 세력이다. 이거하고 뭐 거의 싱크로율이 80 내지 90% 정도가 됐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객관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 또는 그와 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그러면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진단하는 민주당 내부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그게 지금은 친문인지 아니면 친 이재명견지. 왜냐하면 또 강성 친문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깨시민이니 뭐 무슨 이런저런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성 친문은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친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에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휘둘리고 있느냐? 그게 이제 문자 폭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휘둘린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를 망칠 것이다. 이런 걸 모르는가? 모를 리가 없죠. 저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유권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그 유권자는 아주 강성 친 이재명계 그 사람들밖에 없을까 과연? 정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만나다 보면 중간층 사람들도 만나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휘둘리는 결과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냐. 그 결과가 어찌 보면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 길로 간다? 그 이유가 궁금한 거다. 이렇게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답. 나도 잘 모르지만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민주당을 변호하는 패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이 나도 잘 모르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강성 지지층이 휘둘린다.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거고 그 다음 계산법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 역대 그 지방선거나 아니면 대선 큰 선거가 있고 난
직후의 전국선거. 그거는 볼 것도 없다. 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진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3월 9일 날 있었는데 6월 1일 날 지방선거면 3, 4, 5. 한 석 달쯤 있다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이때의 선거라는 거는 어차피 대선의 컨벤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호남 세 곳, 광주, 전남, 전북 이거 하고 뭐 세종시 정도 건지면 그러면 선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졌다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의 살 길 어디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다. 그걸 두 번째 답으로 내놓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저도 얼핏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설마 그럴 리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패널들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거는 이재명이 좋아서 지지한 사람도 있고 뭐 민주당 지지자기 때문에 좋아서 찍은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 그 후보가 뭐 윤석열이든 누구든 나는 국민의힘은 못 찍어 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 뭐 호남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뭉쳐서 똘똘 뭉쳐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했고, 그런 사람들의 총 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보다 0.73%포인트가 작다. 이거죠.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을 일단 똘똘 뭉쳐놔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지지층, 이 사람들을 뭉쳐놓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런 사람들이 글쎄요, 우리 유권자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0% 정도의 강성 지지층을 보고 하는 정치, 이거는 영원한 2등이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정치 부기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라는 거는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30, 국민의힘 지지층 30. 그런데 그걸 뺀, 뭐 442라고도 하고 334라고도 하죠. 그걸 뺀 40%의 중간층, 중도층.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죠. 0.73%포인트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갔는데 30은 원래 뭐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있고, 40% 중에서 일부가 제3지대를 지지하고 정의당도 지지하고,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그런데 민주당도 많이 가져가고 국민의힘도 많이 가져갔는데 그 차이가 24만 7천 표 차이가 난 거. 그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 표 차이가 나면 이긴 쪽이 100%를 다 먹는다. Winner takes all. 이게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졌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가 아니고 원래의 강성 지지층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관리하자. 이 차원이라고 그걸 두 번째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리는 이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개인 캐릭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캐릭터가, 제가 옛날에 윤호중 부대변인일 때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과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학생운동 할 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30년 전 아닌가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견해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자, 우리 편 확실히 챙기자. 아까 제가 강성지지층 얘기를 했었죠. 뭐 그런 거. 뭐 지방선거 기대 안 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자, 그러면 언론에서 나오는 이게 과연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냐? 그 부분은 좀 갈리더라고요.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패널들이 대개 한 절반쯤 되고, 그거랑 상관없다, 이건. 상관없이 그냥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니까. 물론 그 강성 지지층 중에서 대부분이 이 길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그럴 걸로 추정이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윤호중, 박홍근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길이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제 의견은 뭐냐?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검찰 수사권을 일단 빼앗아 놓으면 6대 범죄, 6대 범죄가 뭡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거 아닙니까? 이거 빼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뭐 사기꾼 잡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형 범죄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건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6대 범죄가 이게 중대 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빼앗아 놓고 보자. 이게 이제 황운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그러면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곳이 없어집니다. 증발. 황운하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증발. 그러면 이제 6대 범죄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경찰한테 맡길 것인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맡길 것인가? 뭐 등등이 이제 그건 앞으로 논의해보자는 거거든요. 그거 논의해보면 부지하세월이죠. 언제 그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론이 나서 뭘 만들기로 했다. 내지는 경찰한테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 공수처의 수사 역량 됩니까? 중수청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수사 역량을 확보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범죄를 수사할 곳이 없어진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다. 뭐 패널들의 한 절반 정도가 민주당 패널들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런저런 그 사석에서.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하튼 중도층의 지금 뭐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개혁이 아니죠.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른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그 뭐 중요한 셀럽들, 우리 사회의 어느 정도 상류층들, 이런 사람들의 범죄 유혹에 대해서 쉽게 빠져들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궁금한 대목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검수완박을 폭주하고 있는가, 그걸 취재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디까지 동의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제가 취재한 결과니까, 그래서 그렇겠다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 폭주의 결론 뭐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봐가면서 이 이유를 왜 이럴까 하는 거를 제가 일단 취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시죠. 고맙습니다.